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하루 중단됐던 출근길 도어 스태핑, 즉 약식 회견을 12일 재개했습니다. 징계 6개월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약식회견, 증문즉답이죠. 네. 그 도어 스태핑을 어제 하루 중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꽤 이 중단이 길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네네. 재개를 했네요. 네네. 어제는 왜 중단을 했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 대통령실 발표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지금 150명 이제 상근 기자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많기도 돼요. 네, 11명이 코로나 이제 확진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되면 이제 국정이 마비되니까 그렇죠. 예. 일단 도어 스태핑을 이제 중단하고 코로나 동안은 좀 이제 다른 방법을 찾겠다 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바로 이제 출근길에 나오면서 다시 재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제 느낌에는 일단 이제 대통령 자체가 사실 이제 젊은 기자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품 자체가 좀 소탈한 성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홍준표 시도지사,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에 시도지사 간담회를 갔더니 잘 해보니까 뭐 깍듯하게 하고 그다음 뭐 지사들이 이런 거 우리 민원이 있다니까 다 들어주겠다 하고 소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자체가 사실은 이제 현안이 있으면 자기가 뭐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도 보니까 기사 한 보니까 이제 출근하는데 현관에 기자들이 그래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으로 이제 손을 흔드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뭐 여러분이 확진됐다고 해서 재택근무 근거하고 청사 안전을 좀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여기 나와 계시네요 하면서 뭐 물어볼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재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좀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전에는 그냥 바짝 붙어서 그렇죠. 또 마스크도 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리가 좀 이제 거리를 띄우고 좀 안전한 이제 도어 스태핑을 재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어 스태핑 자체는 아까 정문즉답 언론들이 약식 회견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도어 스태핑 저 문 계단에서 이제 뭐 이렇게 문답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제 재개를 했는데 보니까 오늘 하기는 했지만 조금 이제 이 횟수는 조금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청와대의 그 홍보 그 어떤 라인 그리고 뭐 최영법 수석도 있고 우리 강인선 대변인도 있지만 이게 이제 조금 변화해야 되는데 이 변화를 못해서 이런 일이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요. 한 줄이라도 언론에 보도돼야 되고 나쁜 것조차도 안 나는 것보다는 기사가 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옛날에 정치인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 부고 기사만 아니면 뭐든지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많이 올라야 좋다고 그러잖아요. 박사님은 뭐 이 정치 전문성 가지신 기자분이신데 선거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사실은 언론이 어떻게 우리가 모든 국민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는 가급적 유리하게 보도되고 심지어는 불리하게 보도되더라도 이제 보도되는 게 좋은데 대선이나 이런 거 하면 상대 경쟁 후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사장이나 뭐 예를 자갈치시장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광주를 간다든지 하면 그게 수많은 이제 행사에서 기자들이 전후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꼭 이제 일련의 이런 정문즉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선거 참모 때는 이걸 많이 하게 가급적 많이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사고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소통을 가급적 많이 하게 요구를 하고 이게 후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기자들 질문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역에 가면 지역 현안도 알아야 되고 그럼 막 공부해서 내리면 기자들이 물으면 한두 가지 빨리 답하고 거기서 이제 좋은 답변을 하면 신문에 막 대서특필되고 토의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조정하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선거 대선 때 예를 들어서 대선 때는 이게 굉장히 필요했고 또 윤 대통령이 잘했어요 이거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좋아하고 이제 뭐 젊은 기자들 만나서 물어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답변하는 게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엘리트 시스템이 양성해낸 사람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대 법대 나오고 좀 오래 하긴 했으나 사법고시 공부하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에 들어갔어도 그게 성장하면서 수사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특히 언론하고 접촉이 많았죠. 네, 언론하고도 많이 만나고 또 지역에 가면은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뭐 시스템들하고도 만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 정문적답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각종 현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공이 없이는 못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은 늘 A4 용지 써갖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자회견을 거의 못했잖아요. 거의 안 했죠. 예. 거기는 뭐 1년에 5년 할 동안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써준 거 보고 읽고 이랬는데 여기 이제 이런 본인의 자질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꾼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아직 그 국정을 자기가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후보잖아요.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공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틀릴 수도 있고 또는 또 뭐 집행을 못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세계 지금 거의 뭐 7, 8위권의 나라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문화 우리 소프트파워까지 합치면 네, 그렇죠. 이런 나라의 퍼스트맨이 된 거 아니에요. 퍼스트 레이디 대통령 부인은 퍼스트 레이디 자기는 퍼스트맨이고 네. 이 사람의 발언과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의지가 사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네. 거고 기자들은 사실은 한마디만 들어도 기사되기 때문에 서로 들으려고 하는데 네. 여기 이제 도어스태핑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 막 일진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이게 젊은 기자들 내보내가지고 카메라도 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제 여기 지키면서 이제 정문적답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워낙 정보량도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 발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어스태핑 하면서 문재인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나요? 이러면은 이게 뭐 사정이 되나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선거 때보다는 조금 더 정제되고. 그렇죠. 정제가 돼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정리되고 또는 어떤 이게 어떤 그 숙고 기간을 거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다 사실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질문도 뭐 항상 준비된 원하는 질문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잘못 말하면은 그 대통령실 전체가 이 말을 해명하고 해석하는 거에 또 이렇게 달라붙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상황은 변하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상황이 막 변하고 이러면서 불가피하게 또 올려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변화된 거에 대해서 오늘 뭐 A가 중요하다 그랬다가 3일 뒤에 B가 중요하다 그러면 혼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토론을 해서 또 대통령이 전 분야를 다 알 수 없으니까 토론에서 이런 건 조금 약간 메시지의 발신 타이밍을 늦추자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이게 이제 다 나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나간 것 자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대통령이 아규하고 미디어하고 아규하고 뭐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그런 것 자체는 좋은데 지금은 또 언론 환경 자체가 과거처럼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형성이 안 돼 있죠.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 지금 지지율이 낮은 것도 사실은 보통 이제 그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뭐 6개월이든 일정 기간은 좀 못해도 못한 거는 보도 안 하고 잘하는 왜냐하면은 의욕에 넘쳐가지고 지금 국정을 인수해서 플래닝을 세워가지고 막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이해가 파악이 덜 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론이 전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기간을 주고 하고자 하는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힘을 실어주는 보도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헐뜯고 물고 뜯고 그냥 뭐 특히 막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는 뭐 오보까지 내 가지고 막 뭐 강남에 가서 버버리 숍에 3천만 원짜리 버버리 옷을 샀느니 완전 오보까지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세련되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걸 갑자기 이제 안 한다고 또 이제 약간 하게 되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했던 거 맞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선거 시스템을 이제는 조금 이제 줄이고 본인한테 이제 당연히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숫자 횟수 같은 것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잘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예. 돼 있냐면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늘도 스태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때 이제 이런 도어 스태핑 이후에 이제 기자 그 브리핑이 많냐 하면은 풀 기자단이 이제 그냥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을 떠난다든지 이런 풀 기자단이 타잖아요. 미국도 APM, AFP 타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뭐 마이애미로 간다든지 폭풍이 일어가지고 간다든지 그 비행기나 또는 이제 전용기에 기자단 한두 사람이 탄단 말이에요. 그럼 탈 때 그 예. 기자들 비행기 탑승할 때 기자들이 거기서 탑승해서 들어가면 이제 입구 들어가서 뒤쪽에 보면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막 자유롭게 이제 대화를 하고 가는데 풀 기자단한테 이제 그 어떤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또 선거 때 큰 행사 가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리핑을 우리보다는 좀 더 하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뭐 5년 동안 뭐 4번인가 5번밖에 안 했는데 기자회견을 더 자주 합니다. 그래서 큰 현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뭐 경제가 퍼펙트 스톰이라 하니까 나름대로 경제 현안이 마련된다 그러면 그거를 뭐 경제부 총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와서 기자실에 와서 좀 더 자주 쓰고 질의응답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소통은 계속 하되 이 그 지나친 어떤 이제 언론과의 접촉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집권 이후 저는 가장 잘한 것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은 청와대 개방한 거. 그리고 이 도어 스태핑 아닌가. 탈권위 또 국민과의 소통을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대통령은 우리 뇌리 속에는 거의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천상세계에서 사는 대통령 그렇게 인식이 됐고 거의 왕 수준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들어와서는 과거 대통령 시절에 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선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과거에는 되게 차장급들 언론사에서 중견 기자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대통령의 무슨 고향이라든가 또 학교 그런 관계를 따져서 좀 우호적인 그런 기자들을 내보냈는데 오히려 도어 스태핑을 하다 보니까 젊은 기자들이 가고 있고 거기다가 언론 환경도 정권이 바뀌었지만 대선의 연장선 위에서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 뭐 청와대 기자회견이다 뭐 국민과의 대화다 이런 것들은 거의 각본 있는 드라마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각본 없는 드라마를 매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네. 그게 뭐 간단치 않고 벌써 이제 한 2달 됐는데 24회.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 5년 한 것만큼을 지금 기자들을 거고 만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주 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 또 국민과의 소통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이걸 대선 공약으로 또 이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 저는 뭐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통령의 생각이라든가 어떤 의중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는데 좀 이 검찰총장하고 뭐 대선 후보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하고는 전혀 좀 달리 완전히 다르죠.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에 맞는 정말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로 사용해야 하고 특히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하거든요. 지도자라는 게 화가 나더라도 그거 탁 감추고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감정 조절이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이 국민들로 볼 때는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몇 차례 뭐 거론이 되는 게 검찰공화가 아니냐 뭐 이런 질에 대해서 전 정권 때는 민별으로 도배를 했지 않느냐 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오니까 전 정권 때는 안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솔직 담백한 치기설적인 화법인데 이렇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거부할 수도 있고 특히 최근에 그 부실 검증이라든가 인사 실패 논란
전 정권 때 지명된 장관들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냐. 근데 벌써 4명이 낙마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제된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과거 검찰 때. 되게 기자들하고는 그때 그런 식의 응답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출입해 봤지만. 선문답식으로 하는 거죠. 직설적으로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정책적으로 또 혼선을 전에 빚었던 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그 개편 방안 발표는 거, 그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 장관이 발표했는데 또 대통령이 이렇게 부인하는 이런 저런 것들이 득실을 따져 본다 하면은 실이 좀 많았던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지지율에까지도 또 악영향을 미쳤고. 지금 이제 조금 더 정비해서 기본적으로 소통을 강화한 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권위주의를 이제 실질적으로 권위주의를 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들이 이걸 잘 이해 못 해요. 왜냐하면 아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권위주의 자기 좀 마음대로 아니야 이렇게 오해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 과정 자체가 권위주의를 엄청나게 깬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도어 스태핑이 가능한 게 대통령실로 용산으로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청와대 가면 춘추관은 저쪽 구석에 몰아놓고. 저도 출입했지만 1년 내가야 그 기자회견 때 외에는 대통령 그림자도 못 봅니다. 관저 따로 있고 집무실 따로 있고 춘추관 따로 있고 거기 뭐 와서 이제 뭐 대통령 비서관이나 뭐 수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의 배치,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 한 빌딩 안에 기자들이 같이 있고 아침에 9시에 출근할 때 계단을 올라올 때 바로 옆에 기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위주의에 답해요, 사실. 그리고 거기서 기자들이 막 묻는다고 답하는 거 아니에요. 와서 뭐 궁금하시냐 물어보고 들으면 사실은 좀 예민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소탈하고 젊은 기자들이 물어보고 그다음에는 보좌관들 뒤에 숨지 않겠다, 참모들 뒤에 숨지 않겠다 약속 실천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건 외국 대통령도 그 어느 나라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사실 이제 소통을 한 겁니다. 한 건데 이 장점을 살리되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잖아요. 인사,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대법원장도 다 갈 수 있고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판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책 하나를 뭐 잘못하면은 그 하나에 따른 파급 효과가 뭐 정치, 안보, 외교, 경제, 뭐 국내 복지 시스템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잘 대통령의 뜻과 생각이 잘 전달되게 하되 예를 들어 불필요한 오해나 또는 불필요한 공격의 비밀. 지금 야당도 지금 그대 야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듣고 있다가 보면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막 그걸 그냥 꼬투리 잡아서 온갖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감안한 어떤 소통 시스템의 재정립.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홍보수석실이나 대변인 그렇게 매일 아침에 예상 질문, 기자들이 이런 거 물어볼 것입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이제 저 서초동 아파트로. 근데 그걸 윤 대통령이 크게 반영을 좀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또 참모들이 보내온 내용이 뭐 본인의 기대에 좀 부응을 못 한다든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참모들이 이렇게 정제해갖고 보낸 것을 참고해서 얘기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것이고 또 한다는 그렇게 매일 할 필요가 있는가. 아까 뭐 미국 경우도 있지만 매일 뭐 그렇게 도어 스태핑하고 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 수상들이 매일 아침에 나오면서 한두 마디씩 하는데 길게 안 하더라고요. 한두 개만 딱 하지. 한두 개만 딱 윤석열 대통령처럼 뭐 이것저것 뭐 젊은 기자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 없는 거. 민감한 문제는 뭐 침묵을 지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스킬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취재와 정치의 관행이 일본은 이제 사실은 아주 이제 그 원내각제 시스템이 정착되고 그 속에서 언론도 취재하는 관행, 출입 기자가 어떤 기자를 하고 어떤 코스를 거쳐서 어느 정도 역량이 검증된 사람들이 가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관행 속에
목록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원래 청와대도 기자단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이 기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여러 가지 언론계 내에서도 검증된 사람들이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다 열어가지고 온갖 인터넷 매체까지도 사실은 다 갈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사실 기자도 기자 쓰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려고 그러면 정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온갖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가서 나름대로 어떤 틀 속에서 그래도 아주 이게 신중하게 하던 시스템이 지금 우리는 이제 그게 많이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뭐 사실은 참모들이 써주는 것만 갖고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지만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도어 스태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현안이 있을 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기자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오늘 뭐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일을 정한다든지 또는 이제 현안이 있을 때는 하여튼 대통령이 기자실에 서서 기자들하고 바로 그냥 그 전체 기자를 다 모아놓고 뭐 전체 그 문재인 하듯이 뭐 엄청난 쇼에다 연출의 앞에 뭐 그냥 프롬프트가 있고 있잖아요. 뭐 거기서 뭐 카메라가 어디 서고 이런 뭐 대국민 기자회견 이런 것들은 뭐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겠지만 현안이 있을 때 기자실에 들러가지고 대통령이 바로 물어보고 문답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이 소통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과 그 다음에는 그 과정에서 오해를 줄이고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정비, 이걸 이제 같이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언론이라든가 또 정치 평론가들은 실이 많은 쪽으로 이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짧은 기간에 보면은 지지율 하락의 하나 요인이 됐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몇 개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고 이 출입 기자들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렇게 훈련된 기자들만이 지금 대통령실에 출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기사라는 것은 그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자들도 단지 정치부뿐만 아니라 경제라든가 다양한 식견을 가진 기자들이 가서 합리적으로 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과거에는 그런 대로 언론사가 나름대로 선별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은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외국에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 크레스판던트, 그게 이제 출입기자 크레스판던트라고 영어로 그러고 우리는 뭐 특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출입하는 기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악관 출입 기자가 됐다 이러면은 뭐 기사를 쓰는 능력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다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을 뭐 트럼프 대통령 기자가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려 그러면은 사실은 그 기자도 자기가 맡은 분야 뭐 경제 현안이든 외교 안보 현안이든 그게 뭐 그 백악관 참모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고 논쟁을 하고 디베이트하고 이제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뭐 기자들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조금 시스템적으로 볼 때 이제 언론 시스템 자체도 좀 이제 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파격적인 도어 스태핑을 할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어떤 그 여건이 되어 있느냐 이걸 볼 때 아직은 이제 조금 너무 혁신적인 걸 지금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라든가 일본 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실 백악관이라든가 총리실 출입 기자 하면은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있고 거기에 신뢰성에 대해서 뭐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 있는 그래서 기자들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도어 스태핑을 뭐 윤 대통령이 이걸 중단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지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국장이 좀 숨고르기를 통해서 어떻게 더 정제되고 국민들한테 대통령의 뜻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대통령이 워낙 이제 중요하고 결정권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그 발언은 사실은 이제 그 영향력과 비중과 무게감이 너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 보면 최순실 사건이 막 터져 나왔을 때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갑자기 해가지고 연설문의 도움을 한두 번 받았다 이렇게 한번 시인함으로써 상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대통령의 발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어스태핑 이 시스템을 뭐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 중요도를 생각해서 이제 조금 뭔가 이제 다시 이제 선거도 끝났고 지금 거의 이제 뭐 이제 몇 달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소통 시스템을 이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대통령실이라든가 또 참모들도 좀 이 도어 스태핑을 격을 높이는 또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더 없을까?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